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월 11일 토요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삶의 가치와 방향성 설정 워크숍. 제2부 셀프 디스 잘하는 저 같은 사람 상당히 그것도 약간의 자기 삶의 가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걸핏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 주위에 있죠.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 자기 몸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게 삶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일수록 더 건강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행복, 건강, 가정의 화목 이런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그건 본인이 삶에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만 하면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작 그분한테 행복이 뭔가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살면서 행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행복을 가치로 하면 언제 행복을 얻을까요? 네, 이 세상 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아마 행복을 찾겠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부르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자기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인내 생각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인내 세 분. 그 다음에 성실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네, 그 다음에 안정. 네, 5분요. 그 다음에요. 행복. 네, 행복 손 들어주세요. 행복 한 분밖에 안 들었어요. 2분. 행복 2분. 그 다음에 즐거운 삶 손 들어주세요. 네, 4분. 그러면 적어도 3분 이상 놓은 거, 가장 많이 놓은 거부터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인정,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 그 다음에요. 안정, 인내, 즐거운 삶.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은 30대 초반에 아주 아리따운, 그런데 그 사람이 본인의 삶의 가치가 인정, 정서적 안정, 그 다음에 안정, 인내, 즐거운 삶, 이 욕망에 충실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이 욕망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이런 욕망까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먼저 이거를 이야기하면 너는 이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걸 인정하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인정합니다 까지도 됐어요. 너는 그러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까요? 부모, 친구, 그렇죠. 그럴 때 이 친구한테는, 이 정도 되는 친구한테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는 뭘까요?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가 정서적인 안정까지 느끼고 그리고 생활의 안정까지 느끼는 거. 공시라는 거는 이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7급 공무원 거기에 가겠다는 이유는 인정과 정서적 안정과 삶의 안정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인내를 했어요. 뭘 인내했냐? 6년 동안 시험 본다는 코스프레를 하는 인내를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이미 간단하게 가치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해요. 그걸 딱 보고 이렇게 쫙 캐치해가지고 이 단어를 쫙 이야기한 거. 그런데 마지막에 너 욕망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즐거운 삶이라는 가치를 아주 약하게 이렇게 아까 즐거운 삶은 3명? 4명. 25명 있는 분 중에서 4명이니까 5, 25 하면 20% 되는 수준이니까 에너지 레벨이 20%밖에 안 되면서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 담배를 하고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또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술이나 담배를 즐길까요? 아니에요. 모든 거에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가지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쾌락이나 욕망이라는 거 어느 거에 상당히 몰입하는 사람은 그것이 종류가 다르지만 몰입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삶에 있어서 욕망이라는 것이 상당히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욕망을 충족하는 거 우리가 특히 어떤 생물적인 욕망이나 쾌락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거다. 전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인정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인정과 정서적 안정과 또 삶의 안정 그러면서 그걸 인내로 추구하겠다라는 분.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에서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놀랍게도 상당히 감각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피하는 분들도 있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즐거운 삶을 살겠다라는 이 즐거운 삶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이자 이분이 진짜 지향해야 되는 가치의 정체가 뭔가를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삶의 방향성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삶의 발견과 가치 설정의 맥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념적인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을 현상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그 현상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통해 가지고 추론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보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낸다 라는 것이 이제 가설 추론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가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문제 해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규정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에센스가 되고 그리고 그 규정을 해놓으면 답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삶의 가치 또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설정을 정확히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삶의 문제는 각자 다 다르잖아요. 나는 내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문제는 이것만 해결하면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거를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아까 아주 잘 보여줬다는 거죠. 내가 음악을 작곡을 하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게 안 돼가지고 그게 제가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본인의 삶의 문제는 음악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본인이 연명하는 거에는 음악이 관련이 있었어요. 인내하고 참고 힘들지만은 연명하는 데 있어요. 소위 말해서 코스프레하는 삶을 사는 데에서는 음악이 엄청나게 본인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게 하고 그 무료한 시간을 지낼 수 있게 하고 또 본인이 뭐 하는가에 대해서 남들한테 뭐 하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보다는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음악을 들으니까 그래도 살아갈 마음이 좀 생기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음악 들으라고 그러지. 야, 너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그 음악 듣는 거로 지내도 되는구나 라고 지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진짜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그걸 내가 계속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해피하노? 이런 생각. 그렇죠. 해피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갑자기 자책감을 느끼고 약간 죄책감까지 느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피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보기는 싫으니까. 뭐 그래서 막연히 음악 듣는 거로 내가 지냈으니까 여기서 뭔가 내가 성과를 내야지.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논이 그냥 땅이라도 팔고 삽질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는 게 그게 사실은 본인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리얼리스트의 삶이에요. 여기 참가한 분의 사연입니다. 대학 시절까지 자신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꿈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 같은 걸 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서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항상 무난한 게 좋을 것이라는 부모님 말씀과 더불어 스스로도 집에서 가깝고 편한 일을 하는 이런 직장 나쁘지 않겠구나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발레, 의학, 라틴 댄스, 필라테스 등을 배웠고 틈만 나면 필리핀 세부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삶을 살다니 지금 이분 자랑하러 지금 오신 게 뭐예요 이거?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지금 퇴근 후에 발레하고 필라테스하고 라틴 댄스도 해. 우와, 진짜 이 노예, 나도 이런 노예로 살고 싶어요.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짜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 하나 없는 사람일까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진짜 싫어하고 못하는 일만 골라서 한 거예요? 저희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놀라운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제 진짜 내 문제가 뭔가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 문제를 우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바로 할 수 있죠? 뭘 해야 되죠? 같이. 좋아요. 이분 삶을 보고 우리 자 빨리, 이분은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이분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가치는 뭔지 우리 찾아줍시다. 자, 다 찾으셨어요? 뭘 찾으셨어요? 즐거운 인생. 즐거운 인생 20명. 아, 모험 6분. 그 다음에 열정 8명. 자, 발전 손 들어주세요. 3개. 그 다음에 자유 열. 그다음에 안정 둘, 셋. 와, 맞네요. 안정.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겹칩니다. 다 겹쳐요. 어떤 분이 즐거운 삶, 안정, 자유, 열정, 모험 이걸 지향해서 사는 모습으로 느끼면 이분이 진짜 상당히 익사이팅하고 재밌게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참 부럽죠, 그죠? 근데 본인은 자기 삶이 익사이팅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삶이 상당히 공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당사자는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하고 이게 일치해요? 따로 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분의 삶의 가치는 즐거운 삶, 안정, 자유, 열정, 모험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자기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정. 우와, 안정은 분명하죠? 그 다음에 직업적 성취. 아,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모험이라고 이제 바꿨어요. 역시 지 문제냐 남의 문제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이렇게 또 차이가 있죠. 그 다음 즐거운 삶 그대로 있어요. 훌륭해요. 근데 균형,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 열정. 그럼 이분이 진짜 자기 삶에 있어서 자유와 열정을 보이고 살고 있는데 본인은
그 자유와 열정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는 채로 막연히 균형과 행복이라는 거가 부족한 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겠어요? 재밌는 게 사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유, 열정, 모험 이 세 개의 가치를 이분은 뭐로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직업적 성취, 균형, 행복 이 세 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게 이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은 자유, 열정, 모험을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데 본인은 자유, 열정, 모험이라는 삶이 직업적 성취와 균형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분의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자유와 열정과 모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한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가치가 실현되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이 세 가치는 본인한테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자기가 충족하고 있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한테 중요한 가치는 성취, 균형, 행복이야 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그것이 지금 내한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성이 없어. 그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황인 거죠. 본인의 삶 자체를 스스로 자기 삶의 가치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거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성취, 균형, 행복 이거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의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믿는 데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가치가 내가 하고 싶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를 그걸 가치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 욕망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질문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나의 삶의 가치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의 삶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야, 그래도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밥을 먹어야지. 네가 목마른 거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밥 먹어! 이럴 때 그런가요? 이러면서 밥을 꾸역꾸역 먹으면 지금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거예요? 욕망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겁니다. 자기 욕망이 뭔지를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러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거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삶이 상당히 지금 자기 가치에 자기 뚜렷한 삶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금 헷갈려하고 있죠. 흘러가는 대로 사는 제 삶에 또 가치가 있을까요? 누가 보기에 아주 뚜렷한 가치, 즐거운 삶, 인정, 자유, 열정, 모험이라는 나름대로의 뚜렷한 가치와 욕망이 있는 이 삶을 본인 스스로 즐거운 삶과 인정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했어. 그런데 자유, 열정, 모험이라는 그 가치는 분명히 자기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가치 생각조차 안 하고 어쩌면 이 자유, 열정, 모험과 반대되는 의미의 가치를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신기루를 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성취, 균형, 행복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더욱더 잘 샀다고 생각을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돼서 본인한테 사실은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도 자기 삶에 있어 어려움이나 문제가 되는 거 그거 자체를 아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는 불안감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해 줄까?
이건 누구 문제예요? 정년을 보장해 준다고 이분이 직장에서 정년까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분이 이 직장에서 정년까지 있을 분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직장생활 5년 했는데 10년 정도 있으면 본인이 나가든지 회사에서 자르든지 할까요? 그렇죠. 불안감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럴 때 이분이 자기의 불안감의 원인을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해 줄까?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 자체는 얼마나 자기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이 사연만 가지고도 이분은 자기 문제에 대한 규정이나 진단이 잘못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30대 중반의 여성인데 이분이 약간 불안한 거는 결혼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죠? 결혼했으면 결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하기 힘들죠. 그죠? 예. 그런데 결혼도 안 하셨으면 이분이 그러면 이분이 불안한 거는 그러면 결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이 네 그래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분에 있어서 뭐가 이분이 지금 부족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셀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분 저 프로파일이 리얼 모드를 할 때는 결혼생활 한 10년 정도 하신 안정감을 누리시는 가정주부의 프로파일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 비교적 만족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로맨과 휴먼 성향이 높으신 분이고 아마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한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본인의 삶이 지향하는 방향성, 소위 말해서 본인이 어떤 성취를 한다는데 그 성취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에 있어서의 소명이나 미션, 또 그것이 자기만의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김겸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김겸이라는 사람은 왜 태어났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남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당신이 멋진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은 뭐로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겠어요? 가치를 표현을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분의 가치를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유, 열정, 모험 이 세 가지 자유, 열정, 모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연상할 때 어떤 사람을 쉽게 연상할 수 있어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연상을 했다면 바로 그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뭐 나름대로의 미션이라고 하거나 소명이라고 하거나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색이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를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유와 열정과 모험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밋밋하고 그냥 어느 집 엄마 또는 어느 집 뭐 직장인 누구 뭐 김대리 이대리 김과장 이과장 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하다못해 무대리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그 느낌으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제가 독특한 사람을 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 누굽니까 하면 나는 황상민인데요 라고 할 때 잘린 교수 이러면 어쨌든 잘린 교수로서 나름대로 의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자기가 의식을 하고 살던 자기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던 그거는 여러분이 정확히 알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진짜 본인의 가치는 현재 잘 보이고 있는 거는 자유, 열정, 모험이에요. 혹시 이분이 성취, 균형, 행복을 원한다면 그거는 마치 자기 자신이 현재 살아가는 걸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기가 현재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면 이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삶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을 마치 자기가 갈 방향이라고 믿고 열심히 가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삽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삶의 방향성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은 먼저 자기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기 가치로 잘 표현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막연히 자기가 현재 원하는 것 또는 있으면 마치 구색이 갖춰질 거라고 믿는 가치를 진짜 자기 삶의 가치라고 설정하면서 삽질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분이 성취와 균형과 행복은 이분이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을 하면 되는데 이분이 결혼할 생각이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예.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순간 본인이 지금 사는 삶을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사는 모습은 사실 자기를 위해서 진짜 자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셀프는 바닥이에요. 일레이션 만빵 높거든요. 놀라운 거는 자기 사는 모습은 진짜 자기 삶에 충실해가지고 열정적이고 심지어는 자유와 모험을 누리면서 사는데 본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놀랍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걸 하는 게 너 자신을 안다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자기의 삶의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스스로 본인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본인을 삽질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랬을 때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사자분은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본인 들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네, 본인이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해부를 당할지 상상을 하셨어요? 안 했죠? 네. 근데 많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본인 사연만 가지고 본인의 삶의 가치를 딱 정리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죠. 너무 억눌렸던 게 많아서 네.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던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유롭게. MT 한 번 못 갔고 그렇죠. 그래요. 그거하고 네. 본인이 억눌려서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도 안 돼라고만 말씀을 그렇죠. 그게 컸는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네. 이런 걸 저런 걸 시도해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훌륭해요. 3년 네. 차쯤 됐을 때 이제 좀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건 3년 차쯤 돼서 풀어준 게 아니라요. 이제 제가 이래나 저래나 시집가고 하는 거에서 이제 부모가 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 내가 자유를 추구하고 막 이런 거라기보다 못했던 거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자부감이다. 그래서 이게 저는 모험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가라라는 부모의 가이드도 없고 반대로 살아왔지만 또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고 중간에도 계속 생각하지만 교수님 말대로 삽질을 계속 생각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알게 돼서 여기를 와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삶의 가치가 지금 자유, 열정, 모험이라는 걸로 성취나 균형이나 행복으로 대치된다고 했을 때 그 가치는 내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삶이라는 거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아니면 갑자기 더 불안하고 더 위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안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안정이라는 것과 즐거운 삶이라는 건 자유, 열정, 모험이라는 것과 서로 대립된다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혼란과 문제의 에센스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즐거운 삶과 안정이라면
자유, 열정, 모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가치 중에 뭐를 드랍시키고 다른 가치를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균형이냐 행복이냐, 균형, 행복, 그다음에 성취를 넣은 거로 봐서 본인이 이분은 결혼할 마음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할 대상이 의해서 내가 행복이라든지 균형이라는 내 삶이 좀 더 균형 잡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그 인간이 내가 직장에서나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양가가 있거나 지지해주는 인간이어야지 내가 결혼할 마음이 훨씬 더 생기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덜 생기는 요 정도까지 제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알겠죠? 본인의 연애 전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혹시 이런 분들이 사귀는 분이 있으면 본인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 커리어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고 서포트해주고 또 그걸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분한테 훨씬 더 본인이 마음이 더 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멘토 같은 연애 상대나 배우자감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적어도 그분이 가치를 통해 가지고 삶의 방향이 설정되고 만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설명해 주는데, 여전히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분한테는 지금 직장에서 일을 잘해 가지고 본인의 전문성을 추구할 가능성보다는 본인을 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고 행복과 그러니까 직업적 성취와 삶의 균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약간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분명한 가이드가 됐나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저분은 꼭 롬에는 결국에 결론은 다 결혼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분 저한테 상담하러 와가지고 박사님한테 상담받으면 저보고 결혼해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망설인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또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구나. 똑같은 유형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같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똑같은 유형이라도 그 사람이 본인이 자기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거를 정확히 확인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삽질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자기 삶의 길을 가느냐, 이거를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 분 이 사연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 거는 그럼 언제예요? 이럴 텐데, 이제부터는 아주 내일 이 시간에 3부가 방송됩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